그래서 집에 가니까 내가 식량을 가지고 다시 학교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집에도 여전히 겨우 죽물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서는 난리 났어. 또 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 중국으로 도망갔다 온 거예요. 방학 기간에. 왜냐하면 어디론지 가서 하여튼가 먹을 거를 구해와야지 또다시 학교를 하니까 학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상투쟁회가 열린 거예요. 뭐 무슨 도자기과에 어느 학생은 방학 기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중국에 갔다가 건너왔다 이러면서 사상투쟁회를 막 하고 강퇴를 막 시키는 거예요. 저 나라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퇴학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잘못하다가는 중국 갔다면 그때는 무조건 감옥행이잖아요. 완전 이 잘못하다가는 대학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위태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는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퇴학하겠습니다. 가서 하면 학교에서도 두 말 안 했어요. 그냥 퇴학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굶어주는 판국에. 예,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집에서 계속 먹을 거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거 구하러 돌아다니다 어느 날 보이부에 붙잡혀 갔어요. 제가 중국에 오게 된 계기는 보이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니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다가 어쨌든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지 먹고 사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이부에 붙잡히신 거예요? 나는 하지 말라는 거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매일 이삭주스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착한 일이잖아요. 진짜 북한에서 지키라는 법은 다 지켰어요. 그렇죠. 맨날 이삭주스로 다니고 농사지었어요. 그리고 풀 뜯으러 다녔어요. 풀을 뜯어다 팔았거든요. 네. 무슨 풀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3월에는 달래가 나와요. 달래가 새파란 잎이 나오기 전에 잎이 빨간 잎이 나와요. 그 돈보를 헤쳐가지고 하루에 달래를 희담한데 한 5kg, 10kg씩 해다가 팔고 달래 끝나면 쑥 미나리 이렇게 나오고 산나물 캐고 이래서 그거를 데쳐서 가져가야 돼요. 시내 사람들은 여기 그게 없어요. 석탄나무가 귀하니까 데치는 것도 돈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빨리 팔려면 나물도 뜯어서 데쳐서 꼭 짜서 파랗게 해서 갖다 팔면 빨리 팔려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거를 데쳐다 팔고 또 감자철 되면 감자 이삭주스로 다니고 보리 나오면 보리 이삭주스로 다니고 그러면서 버텼죠. 엄청나게 버텼죠. 근데 보이부에서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난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왜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나보고 중국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중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중국은 어떻게 갑니까? 보이부에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고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원래는 학교에서 적을 떼서 집에 오면 거기 회사에 직장을 구해서 직장에 적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직장을 못 들어간 거예요. 저기 그냥 붕 뚫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날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소속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 6개월 동안 넌 중국 갔다 왔다 이거예요. 지네끼리 지금 자기네끼리 지금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이간나 새끼 봐라 하면서 모르는 체 한다고. 이간나 새끼 봐라 모르는 체 하니 하고서 그래서 중국 가는 사람들도 많구나. 우리 동네에 중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학교에서도 듣고 많이 들었지만 보이부에서 직접 날 찾아와서 그런 말까지 하니까 중국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가 보다. 날까지 잡아서 막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는데 알지도 못하고 거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너 왜 적이 없는가고. 그러니까 적을 있어야지 그 회사 뭐 탄광이면 탄광에서 나에 대해서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겠는데 내가 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돈 얼마나 벌어 왔는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없어서 저는 중국 간 적이 없다고.
그냥 집에서 맨날 땅도 지고 농사하고 이게 나달 주고 다닌다고 했더니 하여튼 조심하라고 이러면서 돌아보는데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가 이제 20살도 안 된 나이였었잖아요.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 내가 그러셨구나. 대학 그만둔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고 하니까 우리 애들끼리 살았는데 이 보이보이서 애들을 잡아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이. 그렇지. 이게 뭐 정말 내가 또 정치범수용수요가나 막 이런 그런 무서운 그렇지, 생각도 막 그렇지. 들었거든요. 더구나 우리는 어머니 쪽 집안도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가지고 정말 죽이지 못해서 여기로 보낸 건데 그러다가 중국에 건너온 계기는 그 해에 좀 이삭을 많이 주셨어요. 이삭을 많이 주다가 나달을 지고 청진으로 장사 나왔다가 네. 청신에서 또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그 사기꾼이 날 데리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럼 또 속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했어요. 제가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를 넘겨주고는 어디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브로커구나.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는 중국이고 나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되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북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돈 벌 수 있는데 데려다 주겠다 해놓고는 지금 간 것이 거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팔려간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팔았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출발할 때는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네 집이 연사래요. 예. 감자 농사 엄청 많이 지었대요. 예. 근데 겨울 돼서 눈이 왔는데 그 감자를 캐지 못한대요. 지금 인력이 딸려서. 예. 그래서 자기네가 농장에 가서 감자를 캐주면 식량을 주겠다. 예. 돈을 주겠다. 예. 이런 거 한 달만 해달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돈 벌 수 있겠다 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연사가 아니고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기는 돈 벌 수 있는 조건이 엄청 좋아. 너가 한 달만 일해도 북한에서 1년 벌 그런 돈을 벌 거야.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게 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죠. 북한 사람이 처음 중국으로 생각도 없이 중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때 막 그 사람을 막 정말 내 이제 어느 날 만나기만 해봐라. 내 복수할 때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게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이 너무 고맙고. 근데 그분은 인신매매 하다가 총살당했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그 인신매매 그렇죠. 하는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 그분이 진짜 지금 은인이에요. 맞아. 나의 인생을 진짜 완벽하게 정말 그분이 훌륭하게 아니었으면- 바꿔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근데 언니는 되게 고마워하시는데 저도 좀 브로커는 이제 중국 브로커, 북한 브로커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국에 이렇게 데리고 온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저는 브로커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의 빛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브로커를 찾아가서 나를 중국에 보내주세요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예, 깨어 있었네. 나는 시그널 쳤다기여가지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없으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이라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한국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아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브로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물론 안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사기도 당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여기 한국까지 와서 살아서 언니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시골뜨기가 시내에 나와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깨달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40이거든요. 정말 그 북한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그 가정에 만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추억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랬었지. 내가 그때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었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때는 너무 괘씸했었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내 핸드폰을 다 뺐고 내 돈을 다 뺐고 그리고 날 알몸으로 막 국경 건너게 하고 그 사람들 너무 괘씸했어라고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날 해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북한에서 지금 좀 어떻게 됐었을까? 그렇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지금도 북한에 언니 동생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사는지 불보듯 뻔하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예, 한국에서 정말 산의 짐이 다 먹고 여기는 뭐 먹고 싶은 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게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다이어트하고 막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걸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냥 한 끼 한 끼 걱정을 하고 막 어렵게 살니까 그런- 언니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프고 불쌍하고. 내가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럼 중국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중국에서는 한 4, 5년 있었어요. 오래 있었구나. 중국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네. 나는 생각했는데 네. 고생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생이었죠. 제일 두려웠던 게 언젠가는 붙잡혀 간다는 그 그거는 두려움 정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시각각으로 몰려드는 그런 그 불안함, 공포감 그런 거.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북한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어느 날인가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잡혀가는 거잖아요. 잡혀갔을 때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그 공포스러운 그 생활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나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 중국에서 살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공안을 보면은 막 움츠러들고 무서워하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선 경찰차가 지나면 맞아요. 무조건 숨구부터 보고 나무 뒤에다 뭐 건물 뒤에다 무조건 숨구부터 보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항상 그 눈에 나지 않으려고 항상 내가 신고당할까봐 낮춘 자세로 들어가고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하고 나한테 뭔가 했는데도 내가 그걸 참고 견뎌야 하고 왜냐하면 트러블이 일어나면 신고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있죠. 많이 그러면서 참으면서 살았고 항상 모든 사람한테 다 웃으면서 대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는. 네, 그리고 그냥 근데 그 한국에 와서도 그거 이어지는 게 그렇게 살았던 게 사실은 공안을 보면 우리 북한에서 이제 보안원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안전원 보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살았어.